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멸종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게요. 완전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가지는 아예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생대도요, 사실 여러 개의 시대로 나뉘거든요. 맨 마지막 시대를 페름기라고 불러요. 페름기. 그래서 당시 페름기 때 지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대륙이 다르네요. 다 붙어 있죠. 다 그죠? 붙어 있네요.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땅들이 다 모여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는 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땅 움직여요. 땅이 조금씩 움직여요. 시동설 들어보셨어요? 네. 지구도 움직인답니다. 그 지구의 껍데기는요,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판. 네. 판, 퍼즐 조각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 판이랑 이 판이랑 부딪혔는데 한쪽 판이 무거우면요, 깔아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판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사람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움직여요. 꽤나 빠르다. 빨리 생각보다 움직여요.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억 5,100만 년 전에 저런 식으로 모든 대륙이 한 곳에 뭉치게 됐어요. 근데 뭉치게 됐는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해양판들이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지구 속으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어디론가 뭐가 나와야겠죠. 그쵸.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땅 속에 있던 뜨거운 돌들이 마그마?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어디로 올라왔냐면은 러시아로 올라왔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대에 올라오게 됐어요. 화산 폭발이다. 맞아요. 화산 폭발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일어나게 돼요. 하필이면 또 마그마가 올라올 때 어디를 지나갔냐면요, 이 페름기라는 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은 석탄기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탄기. 석탄층을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바다가 됐겠어요. 불 붙겠네요. 화석 연료잖아요. 네. 화석 연료가 타겠죠. 난리가 났겠는데요. 평소 화산 터지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화산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완전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동물들은 다 타 죽었겠죠. 아이고. 그러다가 올라올 때 가스가 올라와요. 네, 이산화탄소. 이거 네, 맞아요.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나와요.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완전 올라가겠죠.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완전 뜨거워지겠죠. 지구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와우. 레프리카인데.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주 추정치긴 한데요. 네. 이렇게 추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당시에도 식물이 있었거든요. 네. 평소에는요, 식물의 씨앗이 동글동글해요. 네. 포자가 동글동글한데 어마어마하게 심한 열에 노출이 되면은 변형이 돼요. 기형으로 자라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학자들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와. 그만큼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식물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동물들은 어떻겠어요? 살아남기 힘들죠. 아우. 동물들은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화석 연료를 태워요. 네. 뭔가를 태우면은 산소가 없어져요. 유독가스가 엄청 나오고. 네,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네. 오늘날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산소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한 21%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5%까지 떨어졌어요.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희박하네요. 산소가. 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생물들은 일부는 살아남아서 네. 독특한 호흡법을 개발해요. 그 전에는요,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요, 되게 힘들게 호흡을 했어요. 몸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가슴을 쥐어짰다가 폈다가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네, 그죠? 굉장히 힘들게 숨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산소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힘들게 아, 그죠, 쓰는 것 그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페름기 때 산소량이 떨어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포유류 쪽 계통의 동물들에게 허리가 등장해요. 허리.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여러분 횡격막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딸꾹질하게 만드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막이에요. 원래는 이 내장이랑 위에 폐 쪽에 있는 경계를 해주는 네. 막인데 포유동물의 조상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그걸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근육을 발달을 시켜서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변했네요. 네. 근데 이게 화석 기록으로도 있어요. 보시면은요, 이 페름기 대멸종 사건 이전의 동물들을 보면요, 허리가 없어요. 보시면은 갈비뼈가 끝까지 있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횡격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내장이 눌리죠. 네. 근데 여기 옆에 갈비뼈가 있으면은, 아, 내려갈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갈비뼈가 퇴화해야지 맞아. 위에서 누를 때 장기가 옆으로, 그렇죠. 네. 보감이 나올 수가 생기니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포유류의 조상들은 이때부터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동물들은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은 특히 파충류 쪽은요, 허파에 공기주머니를 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그 새, 네. 새 보면 기낭이 기낭. 있죠. 그걸 기낭이라고 불러요. 사실. 오늘날 새들은 그거를 몸이 이제 가벼워지게끔 하는 역할로 썼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페름기 대멸종 사건 때 숨을 쉬기 위해서 개발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살았던 동물부터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요, 횡격막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차라리 기낭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횡격막으로 숨을 쉬면요, 들이마실 때만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내쉴 때는 산소를 흡수를 못 하잖아요. 기낭이 있으면요, 들이쉴 때 산소가 폐로도 가지만은 공기주머니한테도 가요. 신선한 공기가 공기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내쉴 때 이 공기주머니에서 나온 신선한 공기가 폐를 통해서 나가요. 아,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도 산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 약간 이중 장치 같은 네. 거예요. 네. 특이하죠. 신기하다. 그래서 원래 파충류가 먼저 그걸 갖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요, 척추동물들이 땅굴을 파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두더지 너무- 같은. 네, 너무 더우니까 아예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땅을 팔 수 있는 척추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아, 대표적인 게 이 디익토돈이라고 하는 포유류의 또 조상뻘 되는 동물인데요. 굴도 화석이 나와요. 근데 굴을 이렇게 발견하면은 굴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방에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네. 두더지의 조상뻘 되나요? 뭐 사실 두더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포유류의 조상뻘에 해당되는 동물. 그렇게 와. 육지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바닷속에서는요, 더 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온실가스가 많아졌다 했죠. 네.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네. 그 산성화돼요. 아, 산성화되면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껍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조개라든지 탄산칼슘의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다가 산성이 되면 어때요? 녹아요. 녹죠. 어떡해. 껍데기를 못 만들게 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왕창 죽었어요. 그때 죽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엽충이 이때 절멸했어요. 100% 멸종했네요. 100% 멸종했어요. 어려운 말로는 광익류라고 하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 바다정갈이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바다젓갈 네, 다 죽었네요. 네, 진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뭐 완종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또 조개처럼 생겼지만 조개는 아닌 동물들인데 많이 죽었고요. 암모나이트도 이때 살고는 있었는데 암모나이트가 사실은 공룡 시대인 중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고생대 말에 거의 다 멸종할 뻔했어요. 97%가 사라져요. 아, 그럼 중생대에서 나오는 암모나이트류는 그 살아남은 3%인 거예요? 3%가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다시 번성을. 다시 번성을 하게 돼요. 복종류는 고동, 소라. 고동. 와우, 큰일 날 뻔했네. 저거 큰일 날 6%. 뻔했죠. 와, 씨, 못 먹을 뻔했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산성화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사실 이때 살아있는 동물의 거의 90%가 멸종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생대 말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 지구상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